여기는 1번, 2번, 3번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각 영역에 맞는 사이즈를 다 체크를 해놓고 하셔야겠죠. 그러니 위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쓱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때 자, 위치를 이렇게 딱 맞춰서 하시면은 실제로 코딩 하시면 좀 잘린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미세하지만 공백을 두고 쓰시는 걸 권장을 해요. 평균적으로. 아래도 약간 사실 지금 딱 맞아 보이긴 하는데 약간 여유 있게 주시든지 아니면 크게 티 안 나게끔 해주시든지. 자, 그 다음에 뭐였지? 너무 위치가 막 왔다 갔다 해버리는 바람에 1번 집 이거죠? 그 다음에는 집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밑에 있던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먼저 재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쓱 움직여서 가이드라인 맞춰서 똑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컨트롤하기는 좀 좋겠죠. 그러니 저는 딱 맞추는 것보단 약간의 공간을 좀 더 두는 거 좋아해서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끝에 있는 거 제가 기억이 나니까 끝에 있는 것도 가이드로 맞춰서 제가 이거 귀찮아가지고 가끔씩 이제 디자이너한테 일을 받으면 이 가이드 쳐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가이드를 이렇게 쉬프트 눌러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대충 그냥 0점 맞춰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저도 제가 짤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짜놓고 나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업무상 이제 던져주는 경우에는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소수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주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세 번째 거는 제가 얘랑 얘랑 다른 거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위치를 여유 있게 미세하게 들어있는 것들은 딱 맞춰서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한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추시면 되겠죠. 아마 사이즈를 사실상 전체 크게 똑같이 딱 맞춰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전체 크기가 각각 내가 원하는 크기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지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41에 49, 50에 49, 자, 49에 49, 40에 49. 자,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짜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콘을 공통으로 뭔가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똑같이 50에 49면 50에 49로 맞춰서 재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죠? 이 아이를 옮겨가면서 위치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49로 되어 있어서 조금씩 다 1픽셀씩 늘릴게요. 어차피 뭐 위아래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사이즈를 다시 한번 재보면 바로 50에 49. 자, 맞죠? 당연히. 자, 두 번째 있는 것도 맞고요. 끝에 들어가는 쪽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여러분이 작업할 때 덜 불편하다는 거. 여기도 조금 안 맞으니까 됐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박스 위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도 되고 그냥 여기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클래스 테스트 1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어차피 마우스 올린 것과 버튼 누르는 것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버튼 태그로 사용해도 되겠죠. 타입
버튼. 그럼 하나, 둘, 세 개를 사용할 거고. 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클래스 이름 써주고. 그냥 비워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내용을 쓰는 거예요. 버튼에 대한 이름을. 이 버튼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IR 기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팬에 블라인드를 처리해서 숨기는 기능을 사용하더라. 얘기하는 거죠. 자, 버튼끼리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좀 별로 보기는 안 좋으니까 클래스 파트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디자인 살짝 해놨으니까 그 안에 내장이 되겠죠. 약간 살짝 레이아웃 좀 잡아볼까요? 버튼 요소들은 모두 가로값 50에 높이값 49였지만 그냥 50 잡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구분하기 위해서 설정해 주고요. 공간 좀 있어야 구분이 가능할 테니까 마진 30픽셀 정도로 쓰겠습니다. 자, 알림 쓰시는 거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을 내고 싶다. 애플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R값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더 레디우스를 통해서 살짝 세팅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배경 색깔이 똑같아서 티가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있네요. 자, 그래서 DDD 말고 다른 색깔로 써서 구분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자, 눈에 전혀 안 띄니까 색깔을 뭐 편하신 대로 써주시고, 자, 각각의 내용에다가 이제 이미지 채워 넣겠습니다. 클래스 테스트 1, 2, 3. 자, 세 개 모두 이미지를 불러오고 포지션을 불러오고 사이즈나 내용들을 불러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고 URL 이용해서 img 안에 아이콘 안에 이거였나요? 다른 이름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해당하는 이미지를 불러오겠죠. 요거죠, 스톡 아이콘. 네. 그 다음에 반복 처리할 거니까 백그라운드 리핏, 노 리핏으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우리가 쓸 거니까 일단 보류.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그냥 이니셜 하시든지 따로 없다면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제외하고는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냥 몰빵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 쓸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쓸 필요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이미지나 내용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미지를 불러왔더니 왼쪽 상단 0의 영좌표로 현재 잡혀 있는 상태고요. 이미지는 똑같은 걸 다 불러왔으니까 한 군데 몰아서 쓴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위치. 첫 번째 거는 영역 툴 가지고
바깥에서부터 쓱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부터 위치를 알려줄 것이다. 20에 19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0 픽셀, Y 마이너스 19 픽셀, 뭐 18 하시든지. 그럼 첫 번째 아이가 나오겠죠. 두 번째 거 밑에 있는 집, X는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20이라고. Y는 192, 밑에 건 249. 그럼 그대로 192에 249 픽셀이니까 앞에 건 모두 이렇게만 써주시면 X좌표와 Y좌표를 모두 써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약간의 팁을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지금 3개밖에 쓰지 않았지만 처음에 건 전부 다 왼쪽 라인에 있는 거 쓰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된다면 X좌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Y만 다르고. 그죠? 여기 있는 X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똑같고 Y만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년 초만 해도 못 썼어요. 근데 이제는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인데 누구를 X만큼만 마이너스 20 픽셀이라고 쓰면 X좌표는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Y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못 썼느냐? 파이어폭스에서 지원 안 했었어요. 다른 건 다 했지만 오히려 구형 브라우저였던 익스플로러까지 지원을 했는데 파이어폭스만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 초중순부터 갑자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쓰셔도 돼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제가 왜 Y를 설명을 드렸냐면 마우스 올리면 원에 호버하며 기본적인 Y 값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난 X만 옮기면 돼. 제가 알려드렸던 위치가 첫 번째 라인 그대로 가서 마우스 올릴 때 누구? 요거였나요? 그러니 좌표가 끝에 건 줄 알았더니 요거네요. 라인 잘못됐네. 다시 재야죠. 뭐. 요쯤 될라나? 요쯤 잴게요. X가 240만큼이네. 그럼 X좌표만 마이너스 240이라고 쓰시면 해결이 되죠. 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40에 마이너스 19 픽셀 쓰셔도 돼요. X, Y만 언급 안 하면 됩니다. 만약에 Y가 여기도 동일하고 여기도 동일한데 그렇다면 나는 Y만 옮겨야지 라고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Y 맞나요? X인 것 같은데? X겠죠? 그럼 마우스 올려볼게요. 첫 번째 거에 쓱. 효과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동일한 좌표일 겁니다. 그럼 뭐만 가면 돼요? 여기도 마우스 올리면 애초에 여기 있는 좌표와 똑같으니까 그냥 X좌표만 이동하고 Y좌표는 192라고 똑같이 쓰겠죠. 호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경된 것만 수행하니까.
그래서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조금 위치가 다르죠. 세 번째 거는 요 동그라미의 위치입니다. 다르게 썼기 때문에 얘만 새로 찾아내면 159네요. x가. 그냥 쓴다면 마이너스 199에 마이너스 249 픽셀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앞에 위에 언급했던 y값, x값 하나도 모르겠어요. y좌표, x좌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직접 쓰시면 돼요. x좌표, y좌표 다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올렸을 때 위치가 다르면서 약간 미세하게 살짝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좌표를 1픽셀 정도 잘못 바꿔서 썼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누르는 상태일 때 액티브. 그럼 X만 움직이면 된다 라고 할 때는 끝에 거니까 즉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 여기까지 영역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값이 380이니까 38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밑에 것도 사실은 똑같이 복사해서 쓰고 2라고 바꾸면 되죠. 많이 보면 똑같거든요. 이것도 줄이려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어쨌든 결과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누를게요. 꾹 눌렀다가 뗐다가 벗어났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벗어났다가 올렸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벗어났다가 한 번 더 테스트 3의 액티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통해서 X만큼 움직이면 되더라 라고 했는데 아 모르겠어 난 그냥 또 통으로 쓸래 하신다면 또 좌표를 확인해 쓰면 됩니다. 바로 정거네요. 그렇다면 즉 308이라고 써 있으니 마이너스 308 픽셀에 세로 값은 위 언급해 놓은 마이너스 249 픽셀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위에 것처럼 줄일 수도 있고 풀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유예요. 둘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확인을 다시 해보면 올리고 누르고 띄고 벗어나고 올리고 누르고 띄고 벗어나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직 여러분이 배우시지 않으셨지만 사실 이런 거 할 때는요 이런 거 하면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체 마우스 그 간격을 띄워놓고 멀리 띄워놓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지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트랜지션 올 H 이렇게 하면 0.3초 동안 어떠한 변화를 이용해라 라고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될까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바뀝니다. 그냥 바뀌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먹어서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쓸 수 있는데요.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체에서 XY라는 기법도 무엇인지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값이 픽셀이라면 어떻게 써야 되는가. 향후에는 지금은 제가 사이즈를 그대로 넣었지만 향후에는 2배짜리 크기, 3배짜리 크기 이미지를 쓴다면
그런 수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 아이콘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쳤을 때, 몇 개짜리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쓸 수는 없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CSS 자, 스프라이트 자, 제너레이터 라고 검색하시면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생성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고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하던데 여튼 몇 개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창 뜨죠. 애플은 옵션이던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커맨드요? 커맨드래요. 자, 클릭. 새로운 창 떴어요. 자, 여기에 이미지를 담는 거예요. total.com.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한 번에 몇 픽셀 간격으로 줄 거니,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건데, 요 choose 파일에다가 선택해서 하든지 드래그니까 4개 이미지, 아까 4개였죠? 하나, 둘, 셋, 4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겠죠. 얘를 이쪽으로 드래그로 담아보면 4개의 이미지를 바로 위치 사이즈나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미지 주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라고 알려주고 오른쪽에 합쳐줍니다. 그럼 보시면 같은 파일이죠. 사실은 좌표까지 다 알려주고 있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선택하시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아쉬운 건 직접적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간격을 얼마나 줄 것이냐도 체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간격은 주셔야 되는 게 0 해버리시면은 사이 간격 바짝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끝에가 간격이 없으면 이미지 조금 잘려요. 지난번에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로고 딱 보면 끝에 살짝 잘린 듯한 PNG 있었잖아요. 그게 끝에 여백을 안 주고 만들어 생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은 그런다 치지만 곡선은 특히나 공간을 꼭 두고 만드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간격이 5픽셀이나 10픽셀. 자, 요것만 사실 되긴 하겠지만 한 두어 개 정도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거. 이게 뭐예요? 스프라이트 젠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던 샘플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이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해서 딜리트 삭제할 수 있어요. 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깨끗하게 삭제를 한 다음에 전체도 잡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여요. 위에 클리어 있네요. 그 다음에 오픈 버튼 눌러서 담을 이미지를 똑같이 넣고 세팅하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아이가 있어서 자, 최근 들어서는 제가 밑에 있는 요 사이트들 몇 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얘 말고 요거 지금 보고 계신 요것도 비슷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로 누가 올려놓은 게 있던데 여기 있네요. 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요거 최근에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위에 보면 모드 레티나냐 노멀이냐 라는 개념이 있는데 레티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사용하는 담을 이미지를 2배, 3배 뻥튀기 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SVG 같은 경우를 넣으시면 좀 더 유리한 형태로 가져오겠죠. 하지만 아직 없으니까 그냥 노멀로 놓고 이미지를 똑같이 담아주시면 들어옵니다.
이 4개의 이미지를 어떻게 사이 간격을 몇 픽셀 간격으로 줄 거냐 쓸 수 있고요. 똑같이. 자, 스페이싱과 패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패딩은 전체 겉에 걸 얘기한 거고요. 스페이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 사이 간격을 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보셨던 세로냐, 가로냐, 뭐 이렇게 계단식이냐, 전체 묶어준 형태냐. 아니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프로그램들 가지고 묶어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여러분들이 툴을 좀 배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좀 쉬울 거다라는 생각에 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보시면 사실 여러분이 올려놓았던 사이즈보다 작게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설정 버튼을 눌러서 설정 버튼 꼭 누르셔야 돼요. 눌러서 포스트 위드와 포스트 하이트가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클릭했다가 빼주셔야 돼요. 클릭했다가 빼면 사이즈가 바뀌어요. 안 그러면 자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즈가 작게 들어갑니다. 거의 절반 수치에 가깝게끔. 근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지 사이즈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재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꼭 이거 한번 들어갔다가 바깥에 클릭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제 수치를 바꾸려면은 200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세팅이 되죠. 한 개당 20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아래쪽을 보시면 해당하는 데이터에 똑같이 사용하는 이미지 쓰는 요령과 주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 뭘로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미리 보기 나와 있고 이제 이 파일 자체가 필요한데요. 파일은 그냥 이렇게 오른 버튼 눌러서 저장해서 쓰시면 돼요. 파일 이름이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쪽에 있는 요거구나. 여기 있는 아이콘즈 png 파일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쓰시면 됩니다. 또 뭐 여기 파일 이름, 클래스 네임, 픽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좀 이름을 쓰기 불편하다면 직접 써서 수정하셔도 알아서 반영해 주니까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실제로 써야 되는 이미지는 오른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야 저장이 됩니다. 파일 이름도 직접 언급을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이제 png 파일을 그대로 저장해 주는데 이게 배경이 투명하다는 뜻이거든요. 투명이 됐는가 확인해 보시면 배경 투명이 됐죠? 2층 갖다 놓으면 알겠죠? 갖고 와서 보면 마찬가지 투명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이 어두운 톤의 사이트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사이트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걸 이용하시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쓰기 편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